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 제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건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제 마음대로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브리핑 굿뉴스입니다. 12월 셋째 주에 제가 제 맘대로 선정한 6개 뉴스 키워드는 산타랠리, FOMC, $600, 로빈후드, 불, 테슬라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산타랠리, 조금 더 정확히는 산타클로즈 랠리. 해마다 이제 일정한 시기에 따라 증시의 흐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현상, 즉 어려운 말로는 이제 캘린더 효과 중에 하나인데, 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일어나는 캘린더 효과를 산타클로즈 랠리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땡스기빙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사이버 먼데이 세일,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 엔드 오브 이어 세일 등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이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른바 세일 풍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홀리데이 보너스나 연말 보너스를 받은 이제 주머니가 두둑해진 상태에서 이 살래, 세일을 다르게 이르면 살래죠. 이 살래의 용기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연말연시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물건을 사고 평소에 눈여겨보았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물건들을 용기 있게 지름으로 소비의 증가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이에 따라 기업 전망과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는데, 연말 주식 시장을 스트롱하게 마감할 수 있는 산타랠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CNBC의 간판 경제 프로그램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되고 제2차 경기 부양안의 가능성이 커지고 연준이 초저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시장이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산타랠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갬블러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주식에 대해 말이 안 되는 모순된 베팅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 전 세계가 이제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산타랠리의 결과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티모시픽 두 번째 키워드 FOMC. 이거는 제가 포브스 뉴스를 인용한 것이고요. 2020년 12월 FOMC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고 앞으로 2023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 FOMC 어디서 많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FOMC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인데 직역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도가 되겠네요.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끔 뉴스에서 얼굴을 보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FOMC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두 개씩이나 감투를 쓰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원래 시스템적으로 FOMC의 위원장은 FRB, 즉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가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FOMC가 이제 뭔지는 아셨으니까 이제는 제로금리에 가깝게 유지한다는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금리의 사전적 정의는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율인데, 리테일 뱅크들, 즉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거래하시는 은행, 그런 리테일 뱅크들도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에서부터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다시 소비자들한테 빌려주게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인데, 이럴 때 이제 은행 간의 거래에 설정되는 이자율을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시장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리테일 뱅크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예금을 할 때 받게 되는 이자율입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예금을 할 때는 뭐 이거 이자가 붙었는지 말았는지 티도 안 나는 이자를 받게 되는 이런 시장금리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되니까 돈을 빌리게 될 거고요. 뭐 싸게 빌릴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렸어야죠. 낮은 은행의 예금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제 유입돼서 경제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흔한 통화 정책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FOMC에서 이제 초저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는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FOMC의 연례회의에서 나오는 통화정책을 보시면 미국의 경기 동향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FOMC를 두 번째 키워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맘대로 선정한 세 번째 키워드는 $600입니다. CNN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메인스트림 뉴스 미디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는 비걸책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미국민 1인당 600에서 700달러씩을 지난번 1차 CARES 액트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한 2차 코로나 경기부양 패키지가 빠르면 주말 안에 의회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어젯밤 NBC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도달했고 주요한 허들을 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 1시부터 투표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2차 경기 부양안의 세부 사항이 확정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 2차 경기 부양안의 전체 규모는 900 빌리언, 9천억 달러 규모로 1인당 600달러씩 직접 지원하는 것 이외에 오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종료되는 연방 실업수당 지원금 부활, 250억 달러 규모의 렌트비 보조 예산, 급여보호 프로그램, 이른바 이제 PPP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른바 PPP 2차분 지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CNN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직접 지원금을 수령하는 데까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적어도 2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CARES 액트 때 제공되었던 1인당 1200달러의 지원금도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심지어는 아직도 이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번 세컨드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빨리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지 못하시는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Unemployment Insurance, UI라 그러죠. 그런 다음 자영업자나 기그워커들을 위한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든 시기를 버텨올 수 있었던 중요한 지원 정책인데 곧 CARES 액트의 시행이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한시 바삐 이번 연방정부의 2차 실업수당 지원 정책이 좀 효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12월 셋째 주 굿뉴스 2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